네, 방금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대선 후보직을 공식 수락한 사이 민주당 진영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총을 맞고도 주먹을 불끈 쥔 이 트럼프 후보와는 다르게 이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 사퇴론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중도 낙마 소식이 전해진다면은 이제 미국 민주당에선 대체자 물색에 지금 여념이 없는 모습입니다. 자, 이 중 유력 후보로는 이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자, 새 경쟁자가 들어서면 트럼프 대세론에도 금이 가게 되는 걸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공화당 대선 후보직을 수락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껏 주목을 받았고요. 민주당 후보가 달라지게 된다. 이러면 또 새 국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이든은 열린 경선을 원한다라는 거 하는 것 같지만 일단 여전히 대체자는 해리스 부통령이 유력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해리스 부통령이 어떤 인물인지부터 짚어보면요. 네. 올해 나이가 이제 59살입니다.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22살 어리고 트럼프 후보보다는 18살 어린 나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자메이카계 흑인 아버지 그리고 인도계 출신 어머니를 이렇게 사이에서 나왔고 이제 법조인 출신으로 상원의원 거쳐서 현재는 미국 부통령직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해리스 부통령이 왜 지금 차기 후보로 언급되고 있느냐? 이걸 제가 세 가지 키워드로 짚어드리면요. 네.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시간입니다. 지금 뭐 미국 대선이 넉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당장 이제 전당대회는 한 달 남았거든요. 때문에 여기서 막 새 후보를 뽑는다, 경선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서 뭐 이전 투구가 벌어진다면 여기서 지지층이 분열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돈인데 지금 이 대선 자금 문제인데요. 지금 만약에 새로운 후보가 들어선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이 대선 후보를 위한 자금 3,300억 원을 전부 지원이 어렵습니다. 지금 이거는 근데 해리스 부통령은 전부 승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키워드를 돈으로 꼽아봤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이제 상징성인데요. 자, 해리슨 부통령의 이 별명 중에 하나가 여성 오바마입니다. 지금 흑인 여성 중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그리고 부통령 거쳐서 이제 대통령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트럼프는 백인 남성을 좀 상징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대항마로 꼽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정책적으로는 크게 두각은 되지 않았는데요. 일단 이 법인세라든지 개인 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서 보다 강경하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그리고 하나가 이제 현 정부에선 이민자 정책을 주로 다뤄왔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 국경을 넘어오지 마라라는 식의 언급을 해서 현재 정부와는 좀 결이 맞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듣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지금 첫 흑인 여성 후보라는 점에서 양당의 선명성이 더 극명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는데 해리스와 트럼프가 만약에 맞붙는다 그러면은 진짜 승리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도 좀 중요하겠죠? 네, 일단 이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근 피격 이후일 텐데요. 이 네. 이후에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자료로 한번 준비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5%포인트 격차인데요. 해리스 부통령이랑 만약에 대결을 한다라고 하면은 3%포인트 격차다. 이게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쟁력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고 공화당도 이걸 좀 어느 정도 견제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전당대회를 진행했는데 이 지난번에만 해도 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언급이 뭐 20차례에 불과했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이 7배나 늘었다라는 거는 공화당도 지금 부통령을 견제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해리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모습 보이는 게 27일에 민주당 모금 행사가 있는데 여기에 해리스 부통령이 참석을 하거든요. 여기도 이미 온라인 좌석이 매진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 자, 이제 앞으로 새 윤곽이 언제 드러날 것이냐라는 데 있어서 뭐 내일 발표할 것이다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요. 바이든 캠프에서 내일 이제 전 직원들을 모아서 회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새 윤곽이 주말 전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죽다 살아난 사람은 웬만해서는 맡기가 어렵죠. 역대 뭐 현직 대통령이 이제 재선 도전을 포기한 사례가 뭐 2번 정도 있었는데 네. 대부분 다 민주당에서 패배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시장 조정을 놓고 이 트럼프 트레이드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잖아요. 혹시 네. 이번 주말에 해리스가 등판을 한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이 시장 흐름이 좀 되돌림이 일어나거나 이럴 수도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뭐 우리나라 뭐 대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더구나 이제 미국의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책적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쉽게 예단을 할 수가 없지만 네. 어느 정도의 다시 한번 또 반응은 반사의 반응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유세를 이어간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시장에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가 격리가 됐으니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거 아니냐라는 좀 공격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해당 상황에서 금융시장의 변화들을 예측하면은 트럼프 후보의 정책이 선호하는 섹터는 당연히 상승을 해야 되고 아닌 섹터는 하락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아까도 이제 후보 수락 연설에서 얘기가 나온 게 처음 첫 마디가
전기차 의무를 폐기하겠다. 그리고 네. 두 번째가 김정은과 다시 잘 지내겠다. 뭐 아이언돔을 건설하겠다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만 오르고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3.6% 오르고 에코프로 BM이 4% 오르는데 네. 뭔가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에는 시장이 어느 정도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을 받아왔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도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다라는 식의 이런 주가 반응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거시적으로 사실 아직 4달이 남았는데 네. 좀 건드는 게 많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는 9월에 우리는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는데 반대를 한다. 그 외에 뭐 전기차 보조금 축소하고 방산 쪽 강화하고 중국과의 마찰이 또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확대되는 동시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피로도가 누적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코스피만 유독 1.4% 하락을 하는 가운데 시장 참여자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지금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네. 기술주 조정의 이 정치 리스크는 사실 그냥 구실일 뿐이고 네. 이미 뭐 과열이 심해서 언제라도 좀 꺾일 예정이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사실 뭐 지금 요 미국 대선 얘기를 빼놓고 보면은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빠진다에 대한 논리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동안에 가파른 상승세가 있었으니 사실 언제든지 차익 실현의 입장에서는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네. 정치적인 요인들이 들어오고 어제도 뭐 TSMC의 호실적이 나오긴 했었지만 미국의 반도체주들은 그렇게 급등은 못했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에는 언제든지 빌미를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상승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게 사실 어느 정도의 신고가 영역에서는 조그마한 뉴스에도 다시 한번 재차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은 열어져 있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이런 정치적인 요인들이 시장에 영향을 당연히 줄 수 있는 지금 미국 증시의 위치는 좀 와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그 미국 그 트럼프가 대만을 겨냥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TSMC에서 네. 그러면 우리가 관세를 받으면은 고객들과 분담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이 고객들이 결국에는 미국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의 발언을 우리 반도체 기업들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일단은 뭐 못한다라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사실 그것도 TSMC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어느 정도 일종의 자신감이죠. 우리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이런 식의 반응이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러한 부분은 과거에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랑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 당시와 지금의 반도체 시장 상황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쨌거나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또다시 불확실성이 더 점증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선 전국이요. 반도체주 투자 어떻게 좀 대응해 가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증권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아까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매크로 보든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굉장히 피로하고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되는 이제 굉장히 그만큼 많이 전국이 바쁘게 돌아간다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시장을 안 좋게 본다라고 단정을 짓는 건 아니지만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언제든지 이렇게 주식시장 환경이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의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2차 전지를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종목이 부산산업입니다. 부산산업이요. 네, 2018년도 때에도 주식을 하신 분들이라면은 네. 이제 대북주 대장주였었거든요. 김정은과 또 네. 화해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제하고 오늘 트럼프의 말 한마디만 있었을 뿐인데 네. 기업의 주가가 지금 20% 급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해 주신 질문의 요지인 기술주에 대한 대응도 언제든지 하루 사이에도 변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임하고 언제든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얘기만 들으면 트럼프는 정말 평화주의자인 것 같아요. 김정은하고도 화해하고 우크라 전쟁도 끝낸다고 하고. 자, 정 기자 오늘 주제 어떻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까? 네, 방금 사실 트럼프의 후보 수락 연설 보니까 거의 인수위 분위기더라고요. 네. 사실 이걸 칩거 중인 바이든 대통령 보면서 걱정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지지자들은 아마 이런 노래 불러주고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 말아요. 그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분들도 좀 걱정을 덜으셔야 될 텐데 말이죠.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